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첫 거래일이죠. 5월 3일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이 있고요. 전화번호 1599-7770번이 열려 있습니다. 장중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를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할 건데요. 매주 금요일 두 분을 선정해서 서울 삼성동 베감 아트홀에서 하고 있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초대권 2장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두 분을 금요일에 선정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간 기준으로 0.2% 오르면서 12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주말 새 들려온 글로벌 곳곳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보다 5포인트 하락한 1735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1730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에 유로존과 IMF가 그리스에 대한 구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3년간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골드만삭스의 수사 착수 소식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했다는 소식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5월에 시작을 알리는 첫 거래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유럽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1740을 회복하면서 마감했는데요. 12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요? 현재 14포인트 떨어진 17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골드만 악재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우리 지수도 5포인트 떨어진 1735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늘려가면서 장중 173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1720포인트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현재 1,0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700억 넘게 매도 물량 내놓으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300억 원가량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수 하락폭을 줄이는 데만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2포인트 오른 5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현재 0.1포인트 소폭 상승한 523에 출발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525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하면서 522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시초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42억 원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68억 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5월 첫 개장은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8원 오른 1,11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중국 지준율 인상과 골드만삭스 수사 착수 등으로 역의 환율이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 3원 60전 오른 1,112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 1,108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1,110원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 떨어지면서 83만 8천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2%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주 역시 오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신한주주도 1% 넘게 조정받고 있고 KB금융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 이어갔지만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0.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LG디스플레이가 2%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업체와 특허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3% 가까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동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 못 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 1.6%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0.9%, 1%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태국과 포스코 ICT 0.8% 내지 2% 가까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했다는 소식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올 하반기 반도체 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3%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2% 떨어지면서 2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동부하이텍,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1%, 삼성테크윈도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2%, 3%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3% 넘게 떨어지고 있고 GS건설과 대우건설도 1%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북 경협주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 소식에 대북 경협주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2박 3일의 방중 소식에 후진터 국가주석을 만나서 북핵 문제와 또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대북 경협주 오랜만에 올랐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상선이 3% 크게 오르고 있고 선도전기 역시 3%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로섬도 4% 오르고 있고 이화전기 3%, 광명전기가 8% 급등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축산연구소까지 확산됐다는 소식에 구제역 관련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배추 14%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글벤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파루와 제일바이오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는 현재 14포인트 하락한 1726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있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다시 강보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0.2포인트 상승한 523선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기관이 2주 연속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주고 있는 형국이네요. 자, 증시센터의 지킴이시죠. 백명순천 전문가님 모시고 이 시각 증시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16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기소 소식이 여전히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 전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유로발 악재가 또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특히 그러한 글로벌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우리 시장도 외국인의 소폭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또 다른 이슈가 없는 만큼 일단 박스권에 1700대 안착은 했지만 아직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심리가 많이 약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쪽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약진이 1사분기 실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몇몇 업종을 빼고 나서는 대체적으로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변동성장이 커지고 또 외국인도 뚜렷하게 매수에 가담을 해주지 않고 매도세로 돌아선 만큼 조정 장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가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눌림목이 어디까지 나올지 그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없지만 1700을 깰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두시고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점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최근에 주도주로 크게 상승을 보였던 IT 관련주들도 고점에서 대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대부분이 밀리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 기아차가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4월에 판매 실적 발표를 이제 할 예정인데요. K7 그리고 스포티지 R 신차 효과에 힘입어서 판매가 호조를 보였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좀 전에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돼 가면서 상승 탄력 그러니까 모멘텀이 이제 둔화되는 측면에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5월 달은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중소형주의 강세를 예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대형주들이 못 가면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그 중소형주들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놀라운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는 종목들은 좀 더 상승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런 숨은 진주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거로 예상되고요. 물론 그런 종목이 나왔다면 뭐 단기적인 급등을 나오겠지만 중소형주의 특징은 연속성이 별로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참여를 해주지 않고 개인의 힘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오르다가 도로 빠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요. 뭐 보유하신 분들은 실적이 좋다면 좀 고점 매도 찬스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겠지만 성급하게 쫓아가는 것은 꼭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그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하되 내가 첫 번째 매수했을 때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 아직 시장에 뭐 전력 투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코스피가 하루하루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눌림목이 1700선 이하로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변동성 장세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 보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그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잘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뭐 장중 매매로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얘기고요. 매일 그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꾸준히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오히려 눌림목에 더 담아야 되는 건지 좀 불확실한 그런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도 지금 그 11,000포인트대를 쉽게 깰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그런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11,000을 다시 깬다면은 11,700까지 밀릴 수 있다. 한 3, 4%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시장도 그렇게 보면 한 50포인트 정도 현재 구간에서 더 밀릴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600 한 70, 80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무렵에서 상황을 보고 매매 전략을 짜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시장이 밀리면서 박스권의 저점을 깨는 종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지금 그 가치주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저점에 잡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분할 매수로 뭐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 시장이 어디까지 지금 조정을 받을 건가? 이것은 지금 오늘 뭐 끝이 아니라고 봤을 때 특히 최근에 뭐 두세 달 정도 저점 박스권을 지지하던 자리를 쉽게 내주는 그런 종목들은 적어도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추가적인 매수를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점을 깰 때는 당연히 매도해서 리스크를 방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가치 투자만을 나는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 지켜봤다가 그 시점에 매수에 가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구제역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축산연구소까지 확산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백신주가 강하고 또 대체주죠. 수산주와 닭고기주도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구제역주 지금 따라붙으면 어떨까요? 예, 뭐 구제역주는 사실 뭐 저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요. 예. 사실 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사실 정부 당국에서 그 방역에 실패하면서 아무래도 이동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방역이 실패하면서 확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런 그 일시적인 소모성 그 재료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점을 직시하시고요. 신종플루도 그런 흐름을 보였었지만 뭐 며칠 반짝하다가 고점에 물린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시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 뭐 실적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고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접근을
접근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육계 관련주들은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은 뭐 편입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세력에 의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을 뒤따라 붙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물론 그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되겠지만 장중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수익성을 따져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아니라면 접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백명수님, 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대형 삼성생명의 공모 청약 오늘과 내일 이제 이뤄질 예정인데요. 상장을 계기로 유동성이 다시 한번 시장을 들썩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그 삼성생명은 앞으로 금융주가 또 그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삼성생명의 상장으로 그 금융 섹터가 IT 섹터보다 더 시가총액이 비슷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IT가 더 주도를 했지만 금융도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장려를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그 금융 섹터가 굉장히 앞으로 커질 거라는 것을 먼 전망을 보고 접근했기 때문에 긴 시각으로 본다면 뭐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장주격인 삼성생명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그 11만 원의 높은 공모가가 형성됐다는 것은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니까요. 당장은 공모가가 높았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수 큰 폭으로 상승하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은 뭐 좋은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금융업종에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은 증권업종이 조금 강하네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역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백명스타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 장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까? 예, 저는 그 상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보요? 예, 한번 예. 그 포트폴리오에도 한번 넣었던 종목인데 네. 오늘 움직임이 참 좋고요. 박스권을 이거 뭐 많이 돌파했네요. 상보를 한 9,700원 정도 매수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뽑아놨었는데요. 예. 그냥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버렸네요. 이제 놓쳐버렸죠. 뭐 일단 관심에 넣고 보시고요. 일단 혹시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저는 제외를 했지만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따라붙기는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관심으로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한 직전 고점이 1,700원인데요. 뭐 이 가격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CNT 필름에 대한 인증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15,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물론 그런 게 안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한 12,000원 정도를 목표로 보시고 CNT 인증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목표가를 좀 달리 설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 매수하신 분이라면 지지 라인을 직전 박스권 고점이 되겠죠. 9,800원으로 이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포트에 한번 편입을 하셨던 종목입니다. 상보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는데요. 장 초반에는 한 1% 정도 상승이었는데 현재 9%, 10%나 급등하면서 1,3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따라가기는 부담스러운 국면이 있죠. 그래서 매수가를 9,700원 정도 주셨는데 향후에 관심 가지고 지켜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정도를 제시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백명사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늘의 조언,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는지 화면 통해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현명한 투자. 개미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뭐 투자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주식의 그 거장들은 대부분 투자 원칙을 확실하게 지켰고 그런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추세를 추정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은 대표적인 분이 그 벤저민 그레이엄, 그다음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분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추세 추종에 유명한 분들은 제럴드 로브라든가 제시 리버모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어떤 쪽으로 내가 그 투자 원칙을 세워서 그것이 맞는가 이것을 꼭 정하셔서 그 대응을 하셔야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또 내가 충실하게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야 시장이 좀 조정할 때 기다려서 좀 저점을 잡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그 추세 추종을 하시는 분이라면 박스권을 돌파한다든가 뭔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그 모멘텀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섞어서 하면은 결국은 실패한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것을 한 가지를 선택해서 어떤 원칙이든 짜서 대응하신다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투자 원칙을 정립하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하나의 원칙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지 않았을 때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셨습니다. 자, 개미 투자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무엇보다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는 현명한 투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설교 소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교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1%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724선, 코스닥도 현재는 하락 반전한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시황 상황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종합지수는 16포인트 정도 빠져서 지금 1724포인트 정도 형성 중인데요. 오늘은 일단은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어느 정도 1750포인트 근접하면은 일단은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일단 매도 관점이 맞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지수가 빠져서 1710포인트 정도 언저리나 1720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빠져서 박스권 하단에 내려오면은 다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또 다시 매수 관점. 그래서 박스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러한 전략이 일단 맞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부터는 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5월 장세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후반에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장이다. 그래서 코스닥종에 강한 수급이 형성되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지만이 수익이 날 수가 있다. 지금은 거래소 시장은 박스권 매매가 유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래소는 1750선에 근접하면 대형주들을 일단 팔라는 말씀을 주셨었고요. 그간에 이제 1710에서 1720포인트, 박스권 하단을 찍을 때에는 대형주를 이제 매수해야 할 시기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5월장은 코스닥이 강하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 수장님의 오늘장 관심주, 코스닥 쪽에서 골라오셨을지 궁금한데요. 그 전에 저희가 4월 27일이었죠. 지난주 화요일에 설교 수장님에서 말씀하셨던 종목 신성 ENG 수익률이요. 굉장합니다. 현재 한 43%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고 오늘장에서도 10%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수장님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신성 ENG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도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장 관심 종목도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일단 신성 ENG가 수익이 지금 대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성 ENG는 지금 현재 약 한 40% 넘게 40-5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대박 중에 지금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기존에 보유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홀딩 관점을 제시해 드리고요. 오늘 장에서 또 다소 흔든다 하더라도 무조건 홀딩 관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날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전날의 종가가 4,350원입니다. 그래서 4,350원을 종가상으로 유지시, 종가상으로입니다. 유지시 전날의 종가만 깨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제시해드리고 신성 ENG는 지금 흔드는 구간이지만은 반드시 제가 봤을 때 오늘 장에도 상한가의 패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신규주는 역시 코스닥 쪽에서 제2의 신성 ENG로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많은 기대가 될 것으로 아는데요. 자, 일단 코스닥 장에 오면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띨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제가 제2의 신성 ENG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고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고점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걸 반드시 하시고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십시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코드번호 078340 컴투스입니다. 제이방애님들은 뭐 지난주 후반부터 매수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컴투스라는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 그 17,000원에서 17,500원 사이 오면은 일단 17,500원 근처만 오더라도 일단 매수를 해 놓으시고 일단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투스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명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 컴투스는 쉽게 말해서 그 모바일 관련주죠. 그래서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강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증고점을 지금 돌파했죠. 그래서 특히 미국의 애플 웹스토어 국내 최초로 유료 계약 서비스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폰 그 갤럭시 A라는 핸드폰을 출시를 했죠. 그런 또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이제 지금 5월달이죠. 5월달에 애플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또 최대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선반영되어서 간다. 그래서 반드시 이 종목은 매수를 해두시면은 신성이인지처럼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점 돌파 즉 강세를 나타내는 한정기술 거래소 종목입니다만은 한정기술 이러한 종목들도 눈여겨 본다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세이고 지금부터는 5월달 장세부터는 지수를 보지 마십시오. 예, 종합 지수를 보지 마시고 코스닥 장세의 흐름을 보시고 코스닥의 강세를 띠는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우리가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전 포인트를 갖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부터는 지수를 보지 말고 수급이 들어오는 코스닥 종목들을 봐라라는 말씀 주시면서 제2의 신성 ENG가 될 만한 종목이죠. 오늘은 컴투스를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 구간은 17,500원 선 근처, 목표가는 19,000원 정도를 주셨으니까요. 서일교 수장님의 관심 종목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서 수장님. 네네. 예,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전화번호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퀴즈 정답과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인터플렉스요. 인터플렉스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매수가는 13,40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인터플렉스를 13,400원에 40% 갖고 계시다고요? 예. 예, 현재 수익을 꽤 여보세요? 보고 계신데요. 예.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예. 회사 재무 구조 및 대주주 지분하고요. 예. 향후 주가 전망을 알고 싶군요. 예, 재무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예. 점들이 궁금하신가요? 예, 대주주 지분이 얼마나 되는가요? 대주주 지분이요. 예. 예,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4월 13일에 했습니다. 4월 13일이요? 예. 주로 주식을 사면 오래 들고 가시는 편이신가요? 중장기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일단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예. 인터플렉스 재무구조, 대주주 지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 이게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예, 인터블랙스는 뭐 최근에 그 FPCB가 그 호황을 보이면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났고요. 특히 지난해보다는 뭐 갈목할 만한 그런 실적을 보이는데 763억의 매출에 76억의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대주주 지분은 한 47% 정도 현재 코리아 서킷과 영풍이 대주주로 있는데요.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 물량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이 호전되면서 향후 FPCB 시황이 굉장히 업황이 좋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일단 13,400원에
매수하신 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그 14,000원에서 19,000원까지 5,000원 정도 오르면서 단기 상투권이 나온 게 아닌가 보여지면서 좀 중장기로 보신다면 최근에 그 21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계속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그 최근에 급등하면서 5일선을 깨는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저점 부분에서 지지를 하는 17,500원 부분에서 지지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좀 더 보유를 해보시고요. 심리적인 가격대 2만 원의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고 2만 원의 돌파의 실패 시에는 일단 차익 실현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인터플렉스는 과거 고점이 뭐 3만 5천 원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 최고의 이슈 종목으로서 그러한 그 3만 원대도 도전할 수 있는 흐름으로 향후 이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업황이 워낙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지속적으로 지지 라인을 올리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7,500원에 지지로 보시고요. 이 구간을 지지한다면 계속 보유를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2만 원의 돌파 여부만 체크를 해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인터플렉스는 1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7,500원 선을 지지를 한다면 2만 원 돌파 여부, 돌파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백명수터님, 네. 대주주의 지분율이 47%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지분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예. 지분율이 많은 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지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일단은 세력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무래도 예. 그 뭐 가치주 측면에서 향후 실적이 좋아진다는 점에 착안해서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고요. 뭐 대주 지분이 높다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좋아지는데 대주주가 오히려 추가적인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제일 먼저 그 대주주가 지분을 축소하는 쪽은 대부분 뭐 지분율이 50% 이상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는 대부분 그 회사가 좀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지분이 뭐 한 대주 지분이 80%에 육박해서 너무 유동 물량이 없어서 판다 이런 경우는 좀 예외겠지만 대주 지분이 높지도 않은데 대주 지분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어김없이 주가가 하락한다는 점을 그 증시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대주 지분이 그 높은 상황에서 유동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실적 호전에 따른 효과가 주가로 아주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매수가와 비중만 보내주시고 종목명을 보내지 않으셨던 상한가매님의 종목입니다. 아토라고 하셨고요. 8,300원에 50%를 갖고 계신데 계속 홀딩을 해도 될지 걱정이 되신다고 상담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뭐 아토는 뭐 제일 고점 부분 8,300원에서 매수를 하셔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그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의 그 설비 투자를 뭐 20조 원 가까이 한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자회사 중에 워닝 머티리얼인데 특수 가스를 생산하는 회사의 지분을 95%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올해 1사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향후에도 그런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런 반도체 장비 쪽은 한번 호황이 왔을 때 그 돈을 왕창 버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지금 아토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5일선도 그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차트상으로 보시고 말씀을 드리면 5일선이 지금 7,470원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도 갭을 떠 있는 상태고요. 고점을 다시 오늘 같은 날도 시초가를 깨지 않고 갭 상승해서 플러스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8,000원 정도를 지지로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시초가 부분을 깨지 않는 흐름이라면 보유를 해보시고 쭉 가시고요. 상승 트렌드를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매수가 지금 8,000원대 있다면 10,000원 넘어갈 때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10,000원에 도전할 때 흐름을 잘 보시고 그 심리적인 가격대 10,000원을 돌파하는데 실패한다면 거기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뜨람님께서는 오늘도 출석 체크를 하셨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날, 좋은 하루, 좋은 방송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5월달 증시도 활짝 웃는 그런 좋은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닉네임 앙큼상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기아차를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을 30% 갖고 계신데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적혀 있지 않은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으니까 수익권 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역사적 고점은 28,000원에 250원밖에 안 남겨놓은 상태니까요. 기아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모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약진이 돋보이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최근에 특히 그 실적 호전 추세가 지난해 비교해서 올해 1, 4분기 실적도 뭐 46% 이상 이익이 증가하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 외국인의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고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점, 수급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면서 좀 1, 2% 정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계속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장기적인 트렌드로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단가도 지금 3% 이상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00원에 근접하면서도 이런 지난해보다 높은 실적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기아차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를 지금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역사적 고점 28,000원에서 이제는 그 가격이 훌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3,000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한 20% 정도 더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고요. 그냥 추세를 타고 이 목표가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추세를 타고 쭉 가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 라인이 27,000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고 강한 지지를 보일 자리이기 때문에 27,000원 정도를 단기적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지 라인으로 설정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아차의 지지 라인 27,000원 선 지지가 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계속해서 홀딩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33,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가져가 봐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의 비타민 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퀴즈는 뭘까요?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비타민 퀴즈입니다. 다음 중 5월 증시 휴장일은 언제일까요? 1번 어린이날, 2번 성년의 날, 3번 발명의 날입니다. 자, 힌트를 좀 드릴까요?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소위 우리가 아는 빨간 날, 증시는 휴장을 하는데요. 이날은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퀴즈 정답과 닉네임을 함께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혹은 1599-7770번 전화로 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장중 무료 상담 받을 수 있고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까지도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만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이네스쿨이라는 종목을 들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라고. 근데 매수가와 비중이 없으세요? 예, 아이네스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 액면가의 2배 이상 되지 않는 종목은 사지 마시라 이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골드만삭스가에서도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의 2배 이상 되지 않는 종목은 코스닥에서 편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전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네스쿨도 지금 이러닝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지난해 대폭 아주 큰 폭의 적자를 낸 회사고요. 다만 최근에 홍콩계 자금이 들어와서 제3자 변경으로 들어와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 점 때문에 아마 보유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사교육을 좀 줄이고 EBS 교육이라는 이런 쪽을 좀 장려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하는 이런 업체들은 향후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실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중국 진출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저점 지지라인을 깨뜨리는 전략 매도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이네스쿨 차트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05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최저점 라인이 640원이죠. 그래서 이 라인을 깬다면 전량 매도로 대응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지금 손실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실이 없다면 지금 바로 매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적을 내지 못하고 계속 증자를 하는 회사들은 투자자들을 아주 골탕을 먹인다. 이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INS쿨도 물론 그 온라인 교육으로서 기대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향후에는 액면가의 2배 이상 되는 종목만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언이시죠. 액면가의 2배 이상이 되는 종목을 공략하라. 그 이하인 종목은 일단은 관심권에서 두지 말라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요. 증시전략센터 가족과 같은 분이십니다. 뜨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SK네트워크스를 11,400원에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그 뭐 SK네트워크스는 SK그룹의 유통 또는 뭐 종합상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인데요. 특히 그 자원개발 분야에서 세계 50위권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고 그런 부분에서 향후 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다만 1, 4분기 실적은 지난해 대비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그 SK네트워크스는 그 SK그룹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3대 축의 하나에 속하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그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그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최근에 저점 라인 부근에서 살짝 깨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큰 폭으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뭐 가치주 측면에서 아마 접근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고요. 11,400원에 매수하셨던 만큼 보통 우량주는 매수하셔서 5%를 지지라인으로 보자. 매수가에 5%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보유 전략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매수해서 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직전의 고점이 12,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돌파에 실패할 때는 그 부분에서 일단 차익 실현하고 그 우량주가 뭐 그 박스권을 돌파해서 그 개별주처럼 날아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1,000원에서 12,500원 정도의 박스권 매매를 당분간 하시고요. 길게 보신다면 지금 200일선의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으로 주가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현재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12,500원을 넘어가면 장기적인 보유 전략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SK네트워크스까지 문자 상담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나라사랑님 오늘도 오셨네요. SNS텍 향후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3부에서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코보이님께서는 윈포넷을 4,520원에 20%를 갖고 계신데 백명수님 추천으로 샀는데 이제 접어야 하나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이라고 하시죠? 윈포넷이요. 아, 윈포넷이요? 예. 윈포넷은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드린 상보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종목으로 무서운 종목을 사야 돈을 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윈포넷은 제가 잘못 드렸기 때문에 매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 6,000원까지 가는데 실패를 했죠. 그리고 22선을 깬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약간 손실이 나셨지만 매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새로 출발하는 상보를 잘 지켜보다가 오늘은 뭐 무서워서 못 산다 그러면 1,700원을 돌파하는지 보시고 내일 다시 넘어가면 그 자리를 지지로 보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초코보이님의 문자 메시지를 지나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해봐라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이제 매도사님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RT전자를 궁금하다고 보내셨는데 이분도 역시 3부 상담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사나이 와타나베라는 연극 티켓을 2장씩 금요일에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문자, 닉네임과 함께 많이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나이 와타나베를 꼭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보고 싶다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명수사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까지 마쳤고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1599-7710번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투자 강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